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특별히 또 이러한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그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경청하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또 같이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질문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응원의 이야기 함께 전해드릴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고요. 다시 한번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님 잘 오셨어요. 보라맨커님 반갑습니다. 지수가 끝이 안 보이네요. 반등이 언제 오려나요?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그리고 이 떨어지는 시장이 언제 끝날 건지, 도대체 빨간 시장은 오기는 오는 건지, 참 이번 올해 내내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지금 잘 버티고 계시고 분명히 또 빨간 날 올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장이 올 때는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오늘 장을 보면서는 저도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싫더라고요. 오늘 장을 어떻게 힘을 냅니까? 오늘 같은 장에는 그냥 한번 시원하게 욕하시고요. 대신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시원하게 욕하고 내일 다시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시간 또 저희가 운용형님과 함께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리니까요. 그 방법들도 꼭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꿈꽃도 귀신꿈꽃도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그 좋은 날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벙벙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앞서서 쉬는 시간에 오늘 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고량주를 먹느니 보드카를 마셔야겠다라느니 오늘 참 술 땡기는 하루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티셨고 지금부터 운용현님과 함께 내일장을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용현님 오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지수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요. 네. 사실 운영유님께서 우리 코스피 1737포인트를 짚어주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2200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크게 하락하는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오늘 장에 대한 한마디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앵커님께서 굳이 이렇게 지수 빠졌다고 위로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너무 힘들었거든요. 투자의 신 월요일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사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기분 좋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월요일 시청자분들은 다들 왜 월요일 날 보시겠어요? 예, 저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올가을 지금 지수 1737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인데, 네, 종합지수 69포인트 빠졌다고, 야, 이거 엄청 빠졌네. 예,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시청자분들께는 네. 굳이 지수 빠졌다고 위로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굳이 없다.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되고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벙벙님께서 운영형님 오늘은 조금 더 좋은 굿뉴스 주실 건가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예. 예, 오늘은 이게 지수가 이러고 또, 급락하는 기조들, 속에서는 또 활용할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그런 내용들 한번. 너무 좋은 보겠습니다. 내용인데요. 네. 정말 이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할까요? 예, 지금
네. 네. 예, 지수 급락 활용도 높은 종목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네. 뭐 지수 급락에 대한 어떤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꼭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옵션도 있고요. 흔히 뭐 풋옵션, 또 뭐 선물 매도, 다양한 뭐 지수나 또 이런 뭐 상품들 관련된 또 선물도 있고 하는데, 굳이 활용도 높은 종목 이렇게 좀 꼽아드리는 부분들은 역시 옵션 파생 쪽에 있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쪽 방향성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게 이제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 예, 꼭 반드시, 예, 예를 들어 빠져도 만기가 이제 3일 후다 하면 3일 내에 급락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일주일 후에 급락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딱 이제 풋 포지션을 딱 매입해서 갖고 있는 이 순간이 아주 뜨거운 변동성 속에서 방향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오를 것이냐 빠질 것이냐, 거기서도 벌써 이제 5대5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일단 50%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끼면은 사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또 떨어지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쉽게 활용할 만한 건 또 아니고요.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레버러지의 개념이 되겠죠.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포지션은 보통 뭐 품목별로 뭐 코스피 지수 같으면 한 7억 정도 되겠지만, 네. 또 상품별로 보면 막 30억, 50억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또 선물 관련해서는 이 얼음장 되기 또 십상이니까요. 예를 들어 이 레버러지라는 게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내가 어떤 상승에 대해서 배팅을 했는데 음봉이 우뚝뚝 나오기 시작한다. 또 하락을 배팅을 했는데 양봉이 우뚝뚝뚝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순간, 일단 이 뭔가 이 이성이 마비되고 또 이제 몸이 굳어버리고, 예, 그러시는 경우들도 아주 태반이고요. 정말 충격을 먹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어찌 할지 어떻게 이게 해야 될지 이성적인 모르는. 어떤 판단으로 내가 이러이러 해보겠다 하고선 선물 포지션을 이만큼 매입을 했는데, 매수한 순간부터 뭐 오르면야 그래도 뭐 또 뭐 팔면 되니까 예, 저거 하겠지만, 예, 매수한 순간부터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반대 방향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음봉이 뚝뚝뚝뚝 이제 양봉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사실 그냥, 막막하죠. 예, 네. 어쩔 줄 몰라서, 예, 이걸 뭘 팔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어쩔 줄 몰라서 그런 경우들도 많으신 게 이 레버러지의 또 무서움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또 이제 변동성 활용해갖고 단타 치겠다 하시면, 네. 보통 보면 팔면 또 오르고, 예, 사면 빠지고, 그럴 수밖에 또 없게 구조된 게 또 이런 지수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선물도 그렇게 또 요긴한 건 아닌데, 지수 급락에 있어서도 종목이라면 사실 뭐 종목은 아니죠. 뭐 ETF나 ETN 이런 것들이 종목이랑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원리로 거래가 될 뿐이지 종목은 아니지만, 최소한 뭐 레버러지가 있어도 그 안에 뭐 2X, 3X 해갖고 네. 그 안에서, 예, 예를 들어 최대한 어떤 반대 방향이 와도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예, 뭐 선물 같은 경우는 네. 당장 뭐 오늘 어떤 포지션을 했는데 변동성이 거대하게 터져버렸다 하면은 밤사이 그냥 뭐 내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반면에 그런 면도 없고, 또 종목과 사실 매매 구조가 굉장히 뭐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편안하게 내가 방향성만 이쪽 방향성인 것 같다, 저쪽 방향성인 것 같다 하는 데에 따라서 또 투자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예, 오히려 ETF나 ETN 종목들이 굉장히 요긴한데요. 네. 또 막상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또 의외로 많이 납니다. 예, 의외로 뭐 또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도 한두 달 사이에 나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때에 따라서는 요긴한 게 ETF와 ETN 관련된 그런 또 종목들인데, 이것들도 또 워낙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단순하게 뭐 인버스, 곱버스 뭐 이런 정도. 네. 그리고 뭐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뭐 품목이 거의 한 1000개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서 요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또 그 시점별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무언가 네. 하는 것도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이것들도 오늘 한번 브리핑 드리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부터 채팅창에도 ETF라든지 이쪽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가끔 확실히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요 방향만 우리가 잘 흐름을 탄다면 충분히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또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또 우리가 방향을 잘 타야 되는지 그에 대한 힌트들도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요 ETF와 ETN의 또 하방 관련된 것들은 사실 벌써 지난달이죠. 8월 한 20일께 제가 또 투자자문 유튜브에 유튜브에 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뭐 지수 있어서는 우리가 갈 길이 상당히 좀 있긴 있으니까 활용도가 여전히 높은 시점이라고 보고선 하나씩 또 짚어드리고요. 일단 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수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자로 이제 연중 최저점이 또 강하게 붕괴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긴 했는데 현재 지수가 운용력이 이제 투자의 신에서도 이제 지수 하락에 대한 좀 드라이브를 걸어드린 시점이 딱 8월 달 중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그 전후 시점, 그리고 하방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께 펼쳐드린 게 8월 11일부터인데 그 사이에 그래도 꽤 빠지긴 빠졌죠, 지금. 지수가 한 2,550권 정도에서 한 300포인트 조금 넘게 빠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글쎄요, 올 가을이라면은 지금 벌써 9월달 중하순이고 그런데 뭐 10월달 조금 뭐 늦다면 한 11월 또 한 초중순 될 수도 있겠지만 올 가을 아주 늦어지면 뭐 초겨울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이 멀다. 한 35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1737까지는 꽤 많이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다이렉트로 그냥 뚝뚝뚝 빠진 건 아닙니다. 요 지수가 빠지는 과정들은 항상 큰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죠. 또 하루 이틀 또 급락이 나오면은 마치 이제 시장이 대바닥을 찍은 것처럼 또 반등도 주는 시점들, 또 반등이 어떨 때는 또 낙폭이 워낙 크다면은 상당히 장중 흐름에서 막 50포인트, 70포인트 이런 식으로도 급반등도 줬다가 또 뺐다 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목표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항상 또 활용 가치는 상당히 또 높은 면들이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오늘 뭐 신저가 또 연중 최저가 또 깨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지수가 또 꽤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역시 뭐 미국 다우존스 또 연중 최저가 또 강타당하는 그런 양상. 나스닥에 있어서는 연중 최저가인 6월 16일 1,500포인트보다는 약간 또 위에 있는 그런 양상들 볼 수 있는 게 현재 시점들 되어 있고요. 이 지수 하락에 있어서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뭐 인버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거래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상당히 딱 이제 사실 또 하방 포지션이라는 게 딱 적시의 시점. 지수가 폭락하고 빠지다 보면은 바닥을 또 치게 되죠. 바닥을 치게 되면은 사실 또 주식이 단기적으로도 또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또 먹을 게 많은 시점이 당연히 되고요. 그렇죠. 1, 2주 사이에 뭐 종목들 20, 30% 뭐 우습게 또 오르는 그런 양상들, 또 거기서 또 주도주가 이제 새롭게 되는 종목들은 뭐 한 두세 달, 뭐 6달 이내 시점에도 또 3배, 5배 이상도 쉽게 오르는 게 이제 바닥을 친 시점들이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유동성이 아주 좋지가 않은 그런 양상이면 만약에 이제 지수가 이제 딱 극을 치는 어떤 상황이 온다. 2020년 뭐 3월로 치면 당시 뭐 1439포인트, 뭐 또 2008년도 10월 달로 치면 899포인트, 한 900포인트 살짝 깨는 그런 자리. 올 지금 10월 달, 11월 달 이 양상에서도 딱 극을 치는 자리인데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 그렇죠. 막 호가갭이 막 3%, 5%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시점 되면 대형주들도 주로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시가총액 30위권, 50위권 대형주들도 호가가 막 한 2%씩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희박한 가운데 가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우리가 뭐 흔하게 잘 아는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도 막 호가가 막 매수 호가, 매도 호가 간에 막 한 1,000원, 2,000원씩 막 쭉쭉 벌어지면서 거래량도 사실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격만 찍는 거지 실질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그런 양상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뭐 더하죠. 중소형주들은 그렇죠. 뭐 5%, 7%씩도 네. 호가가 그냥 막 벌어져 있는 그런 양상들도 있는데 그런 적시적기의 시점들에 있어서 인버스나 곧버스 이런 것들은 호가 거래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뭐 5원 단위, 10원 단위 이내에도 뭐 내가 뭐 한 뭐 1,000억, 2,000억이면 몰라도 뭐 한 30억, 50억 이런 정도는 그냥 한 호가에 막 다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용한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 인버스도 역시 지수가 이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양상들이니까 신고가로 시원하게 이제 뚫고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그런 네. 양상들 돼 있고요. 인버스보다는 그래도 곱하기 2, 곧버스를 많이들 좋아하시죠. 인버스는 지수에 딱 비례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보면 지수가 대략 그래도 한 13%? 네. 그쵸? 13%? 예, 그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니까 인버스는 13%뿐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곧버스는 역시 2X 252670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로 오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운용력이 딱 이제 하방 포지션을 쌓고 하방 포지션을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또 네. 투자자문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께 이걸 다 소개드리고 한 날이 딱 요 날입니다. 요 날 8월 11일 요 시점이니까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도 초기 시점은 꾸물꾸물 오르는 듯 내리는 듯 오르는 듯 내리는 듯 저거 해도 현재 지난주 이번 주 넘어오면서는 역시 또 이게 꾸역꾸역 그냥 뭐랄까요 그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으로 처음엔 올라가도 막상 또 한 보름 지나고 나서 또 한 달 지나고 나서 2달 지나고 나서 보면은 상당히 수익률이 또 많이 찍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특히나 또 굉장히 최근에 그래프만 차트만 봐도 예. 워낙에 큰 상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네.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을 너무 환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월요일 시청자분들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죠. 운용력이 일단 1737 얘기를 하니까 네. 뭐 1737 그럼 어떻든 나도 하방에 가담해야겠다 하고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요 주식들 그야말로 저 어디죠? 뭐 옛날 그 영화를 보면은 막 기차에 네. 막 그냥 옥상까지 막 올라탄 그런 피난 영화가 열차들 있어요.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옛날 그 뭐 6.25 전쟁이나 뭐 이런 기차들 이렇게 보면 매달려서. 열차에 그냥 옆에 손잡이에도 매달려 있고 저 옥상에도 막 매달려 있고 사실 우리나라 뭐 모든 대형주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미국의 뭐 대표적인 뭐 테슬라, 뭐 아마존 뭐 등등이 갖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버블권에 거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딱 그 기차거든요. 피난 열차. 대중들이 그야말로 그냥 뭐 손잡이 아니면 뭐 저 어디 난간 아니면 저 짐 실는데 그 열차의 천장 위 거기까지도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열차 떠나겠지 하고 떠나겠지 하는데 그 열차가 떠나나요? 그 무거운 열차가? 예, 안 떠나죠. 추락하고 안 떠나고 오히려 이런 게 출발하고 거기서 이제 다 승객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지수도 주가도 급락을 할 뿐더러 급락 이후에 6개월, 1년, 1년 반 동안에 저점부에서 괴롭히는 과정들을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열차에서 다 뛰어내리겠죠. 그렇죠?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러도 뛰어내려가고 집에도 더 이상 가야 못 되니까. 버티고, 네. 예. 그러고 나야 그게 사이클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걸 또 구분하는 게 상당히 또 필요한 면들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런 것도 활용 가치는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이건 희한하게 코스닥 지수 관련된 거는 곱하기 2가 제가 그 뭐 다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곱하기 2가 없고 이렇게 코스닥 150에 대한 그냥 단순 인버스 그런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오늘자로 이제 신고가 연중 최고가를 또 뚫고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곱하기 2가 아니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또 큰 면들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곱하기 2를 무서워하시는 그럴 수 분들도 있죠.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곱하기 2라는 거는 내버려지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 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선물 인버스 이 종목 코드는 25134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용 가치 높은 그런 면들인데 이게 항상 또 딜레마가 거기 있죠. 항상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요 하방 포지션도 매입 들어가는 시점들.
매입 들어가는 시점들을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또 매도해야 되는 시점들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런 또 굉장히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이게 지수가 빠질 때 항상 그 지수 급락기 뭐 2008년도 9월에서 10월달 또 2020년도 2월달 3월달 뭐 크게 보면 최근 뭐 보면 그런 시점들인데 그 항상 패턴들은 똑같습니다. 패턴들은 초반 시점에는 이게 좀 뭔가 무너질 듯 다시 반등했다가 무너질 듯 다시 반등했다가 또 한 중반부 시점 이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점 되면 이 뭐랄까 상당히 이제 빠지는 각도가 격해지는 반면에 네. 격해졌다가도 막 급반등 왔다가 이렇게 또 이런 등락 과정을 두 번, 세 번씩 막 이제 또 거치고 나서 그러고 이제 완전 저점을 완전 이제 뚫고 내려가면서 최종적인 이제 급락기로 가져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보통 보면 하방을 진입하기 좋은 시점은 요런 이제 딱 시즌들이다 했을 때는 네.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있는 날. 강한 느낌이 있는 날. 그렇죠. 하방에 이번 주 대한? 중에도 예를 들어 네네. 어느 날 지수를 뭐 30포인트 급반등을 시켰다. 40포인트 급반등 시켰다. 네. 이러면은 누구나 어떻게 느끼겠어요? 지수는 벌써 많이 빠졌지. 연중 신저가로 많이 빠졌지.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왔네. 그럼 차트들은 다 쭉 빠진 데서 좀 이렇게 좀 역배열스럽게 좀 이러니까 야 이제 다들 어떻게 이제 생각해요? 바닥 찍었구나.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올라가겠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이 시작되겠구나. 네네. 라는 느낌이 갑자기 탁 와닿는 시점. 어. 거기가 하방 또 쌓는 딱 시점이죠.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여지없이 하루 이틀 네. 후에는 또 급락이 나오거든요. 또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폭락이 이제 시작됐나 하면은 또 여지없이 또 하루 이틀 지나면은 반등이 쓱 또 하고 또 반등을 준다고요. 그러다가 보면 막상 이게 하루 이틀, 2, 3일, 하루 이틀, 3, 4일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급등급락한 것 같은데 한 달 반, 두 달 후에 딱 가서 보면은 지수는 또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고 항상 그런 패턴이라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하시는 게 좋다 하는 내용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슬슬 또 핫해지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 이제 달러 선물, 달러가 되겠죠. 원달러. 원달러 같은 경우도 요즘 뭐 맨날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뭐 1,400 매던 돌파했다, 뭐 매던 돌파했다. 오늘 이제 1,430원까지 올라가서 그쵸. 뭐 통화 수합이 뭐 조금 뭐 그러고 맨날 뉴스가 나오는 달러 선물 되겠는데, 네. 야, 이것도 이게 8월 딱 11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운용력이 이제, 이 원달러에 있어서도 딱 베팅을 들어갔던. 근데 운용력은 뭐 지난주에 오히려 이익 실현하고 다른 품목에 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환율은, 네. 환율은 또 변동성이 그래도 커 보여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한 12,000원대에서 어느덧 꾸역꾸역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한 15,000원 육박, 근 그래도 한 20%대 이상, 25% 가까운 지금 뭐 또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달러에 있어서는 운용력이 투자의 신에서 8월 달에도 1차적으로는 1,450원, 2차적으로는 1,530원, 좀 명확하게 그렇게 수치를 좀 제시해드린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참고해서 지금 대략 한 1,430 30 근처인가요? 네. 31원까지 오늘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1,450원짜리 그런 데서는 의외로 어떤 뭐 한은이나 정부 개입 들어온다거나 그럴 여지도 상당히 그렇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중요한 딱 마디가 네. 1450, 1530. 근데 올 가을 1530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 넘지 않겠냐. 근데 1530이 넘어가면은 그건 일종의 좀 쇼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들 보면은 외신이죠, 외신. 외신, 뭐, 국내발 그런 내용들보단. 보면 이제 아시아권 계속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환율이, 달러 환율이 그냥 급격하게 좀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되니까, 뭐, 올가을에 있어서, 2차 외환위기가 뭐 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1,450원에 근접했잖아요. 네. 즉 이제 좀 정부 개입 좀 나올 1,450원 딱 터치하면 아마 한은이든 뭐든 개입 나오면서 아마 이게 달러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고양상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봐 1450 뭐 코앞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외신을 갖다가 지금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든지 그렇죠. 이게 시세가 형성되고 시세가 형성되는 초입부에는
뭐 그런 뉴스 없잖아요. 예, 운용력만 사실 뭐 이제 달러 치고 올라간다 떠들어드리지. 예, 반면에 지금은 단기적인 이제 저항점 1,450원 저항점에 상당히 거의 근접한 위치. 여기는 대중들을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에 막 뛰어들게 하고, 그렇죠. 달러에 뛰어들게 하고, 그러고 손절치기 해야 되는 자리가 임박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뉴스들 이제 뭐 외환위기 그럼 사람들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급등해 갖고 달러가 1,420원, 30원대인데 올가을에 1,700원, 1,800원 가는가 보구나. 그러면 하나도 안 비싸게 느껴지고 막 사고 싶거든요. 그 수량들 딱 이제 달라붙게 하고 정부 개입 급락 나오고 그러면은 또 단 2, 3일 후에도 또 손절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1,450원 딱 터치하면서 그때 대중들이 1,440원에 막 뛰어들었는데 2, 3일 후에 1,410원 혹은 1,390원을 주시고 툭 찍으면 대중들은 속았구나. 바로 손절. 그럼 그 손절 물량 또 받고 꾸역꾸역 밀고 올라가다가 또 1,530원을 치러 가겠죠. 우리 개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 뭐 꼭 개인만 힘든 게 아니고 이건 뭐 기관 투자자도 힘들고 기관도? 한국은행의 뭐 딜러도 힘듭니다. 이게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우리가 단돈 10만 원, 20만 원도 이래서 보려면은 사실 힘듭니다. 그날 굉장히 막 한 뭐 8시간, 10시간을 힘들게 막 일해야 되는 그런 면들인데 이건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그냥 뭐 그죠? 큰 돈들이 이걸 서로 먹겠다고 이걸 불을 켜고선 전 세계 뉴욕이고 서울이고 뭐 어디 전국의 각 가정 모니터에서도 이걸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쉬울 리가 당연히 없는 거죠. 이 금융시장은 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런 면들도 되고요. 네. 다음, 이제 원달러 환율 되겠는데, 원달러율이, 그래서 오늘 1,431원, 그런 양상들 되고 있고, 다음 이제 보면 또 굉장히, 운용력이 요번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게 활용하고 있는 게 VIX예요, VIX.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이게 원래 다 긴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일간 차트, 월간 차트, 주간을 구분하려고 있는 거고, C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ETN A가 있고, B가 있고, 미국의 구글 보면은 뭐 주식이 알파벳 A 있고, 뭐 C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구분한다고 있는 건데, ETN에 있어가지고 여기 C하고 이렇게 달라붙어 놨는데,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ETN A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다른 됩니다. 의미가 있나? 뭐 ETN은 ETF냐, ETN이냐인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매매하는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냥 무시하시고. 뭐 선물은 그냥 선물이니까 선물이라고 이게 써 있는 거고. S&T? 뭐 이것도 별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빅스. 뭐 앞에 이게 삼성 거냐, 신한 거냐, 뭐 코덱스 거냐, 요거 뭐 구분하는 거 있고, 요 뒤에 여기 S&P냐, 이제 나스닥이냐, 그거 때문에 있는 거고, VIX가 의미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VIX죠. VIX는 흔히, 그렇죠, 변동성 지수. 특히 이렇게 장이 글로벌이 이제 또 폭락하고 그럴 때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또 이제 변동성 지수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좀 S&P 500에 대한 이제 변동성 지수 요걸 주로 기본적으로 또 표준으로 많이 삼다 보니까 요 변동성 지수 수준은 보통 보면 좀 장이 안정되고 평온할 때 이럴 땐 한 20대 초반, 뭐 심하면 뭐 10대 후반까지도 갈 때도 있는데요. 20대 초반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장세가 조금 이제 좀 뭔가 불안해진다. 뭐 급락 분위기가 슬슬 이제 좀 팽배해진다. 그럼 또 이제 20대 후반 내지는 한 30대 초반, 그 정도. 근데 사실 VIX가 또 20대 초반에서 30대 정도 오면은 벌써 VIX의 가격은 40% 이상, 거의 한 50%대 이러고 오른 셈들이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간혹 가다가 이 VIX가 70 이상 오를 때가 있습니다. 70 내지는 80. 70이요? 70, 80. 뭐 사실 뭐 또 뭐 종목별로 보면은 항목별로 보면은 거의 한 150까지 올라가는 것도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VIX는 그 S&P 500에 대해 딸려 있는 풋옵션, 콜옵션에 대한 평균치가 되니까 맥스가 거의 한 7, 80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도 있는데 한 7, 80 정도 수준이면 가격이 그래도 한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흥미로운 게 VIX 이런 게 되어 있고 VIX는 그쵸 시장이 이제 막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리고 폭락에 거의 이제 절정을 향해 간다 거기까지죠.
만약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 돌아나간다 하면 그때부터는 예, VIX는 예, 뭐 그냥 뭐 예, 얼음이 아니고 그쵸 이제 눈이 녹듯이 쓱쓱쓱 녹아버리는 그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딱 그 정점까지가 이제 예, VIX. 근데 VIX의 또 특징이 시장이 급락하는 초입부 중간 거기서 또 많이 오르는 양상이 있고 시장이 절정을 향해 가는 네. 기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20년으로 치면은 2020년 한 3월 달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절정을 한 중반부 정도가 되고 지수는 아직도 한 1800대 이러니까 3월 달 이제 한 3월 한 11일에서 3월 한 20일간은 거기가 지수가 거의 한 1850에서 1430대로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는 시점인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점보다는 오히려 예, 1800 깨러가는 그 시점 거기서 훨씬 더 VIX는 또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과 특징이 있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초반부 시세가 이제 장세가 좀 많이 빠질 장인데 예, 그렇게 좀 감지가 된다 했을 때는 초반부와 중반부에 굉장히 또 효용성이 높은 게 VIX가 되겠고요. 네. 예. 그래서 요거의 기초 자산은 역시 S&P VIX. 뭐 오늘 지금 뭐 오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0대 초반 정도 그 정도 지금 와 있는데 예, 요게 이제 딱 기초 자산이 되는 그런 품목들이고요. 다음은 이제 또 다우존스 지수 선물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좀 다우존스 자체가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네. 2X도 있고 또 그냥 2X가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코드 번호 500028 2X로 한번 보겠고요. 이쪽 다우존스 미국도 원래는 뭐 ETF에는 뭐 다우존스나 S&P, 나스닥 이런 것들이 없는데 ETN에는 그렇게 좀 품목들이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같은 경우도 근래 8월달 이제 중순 이후에 보면은 꽤 오르긴 올랐죠. 거의 한 2,000원에서 2,700원이니까 한 35% 정도 오르는 양상.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슬쩍 이제 갱신하는 이런 양상들 지금 나타나 있는 게 현재의 시점들인데요. 정고점을 왔다는 거는 역시 여기가 이제 이번 주중 흐름에 있어서는 등락이 상당히 커진다 그런 얘기들이 또 되겠죠. 이게 신고가를 뚫고 나서 여기서 즉시적으로 펑펑펑 밀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정고점 근처에서는 역시 오리락 내리락 급등급락을 반복하면서 음봉이 찍혀 있으면은 야 역시 쌍봉 쳤구나 여기가 저항점이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그걸 살짝 또 돌파하면은 아 이제 새로운 고가를 향해서 이제 막 이제 추세를 뻗는구나. 거길 이제 헷갈리게 하는 구간들이 현재 이제 시점들 돼 있고 여기서 이게 또 뚫고 올라가는 결국 뭐 나스닥에 있어서도 운용력이 올걸 목표치하면은 대략 나스닥 8천이 살짝 깨지는 위치. 나스닥 로 8,000 방송을 이요? 드렸었죠. 처음에는 거의 한 9천 초반 얘기 드렸다. 9,000. 8월 네네. 중순엔. 네네. 8월 말에는 그 8천이 살짝 깨지는 자리. 그러니까 사실 뭐 다우나 S&P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등락 구간들 이후에는 이게 신고가 또 뻗을 또 이 자락들이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용 가치는 높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또 S&P에 대한 또 ETN 이것도 희한하게 또 S&P 500에 관련된 ETN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와 있죠. 아까 그 다우존스의 그 인버스보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그래도 그 고점을 뚫어놓고 있는 그런 양상들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방향성은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상대적인 등락 구간이 있어서 등락률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요거는 500051번 그렇게 지금 되고 다음 그 이제 나스닥 나스닥 관련된 이제 ETN 또 인버스 ETN 지금 본다면은 요거는 뭐 트루 이것도 이거 이제 상호명입니다. 상호명. 그래가지고 요걸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정고점을 뚫지 않았는데 네, 요 맞아요. 나스닥 인버스는 또 정고점을 뚫고 있는 이런 좀 그 차이가 약간씩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요건 뭐 기초 자산이 당연히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인데 나스닥 100 지수는 뚫었나 보군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네. 나스닥 100이랑 또 나스닥은 다른 거니까. 코스피랑 코스피 200도 서로 또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폭락을 주도할 때는 코스피 200이 오히려 더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제 오늘은 오늘 월요일인가?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예. 네. 그렇죠. 금요일이랑 이제 금요일이랑 월요일 지금 양상들은 삼성전자는 사실 좀 묶어놓는 양상이잖아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거의 지수가 엎어져도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에 묶어두고 오늘도 지수가 빠진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1%대로 묶어두고 이런 양상이니까 여기서는 코스피 200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네네. 예,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죠.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안에서도 역시 대중주들, 예, 대중주 뭐 이제 대중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예, 요것도 이제 나스닥 관련된 나스닥 100 관련된 이제 인버스 이렇게 지금 되고요. 다음 이제 보면 좀 특이점 있는 게 항생테크가 되겠는데요. 항생테크는 뭐예요? 예, 항생테크는 항생지수 안에서 이제 네. 대표적인 테크주들? 기술주, 예, 기술주 30선, 예, 네네. 대표 기술주 30선. 그러니까 뭐 주로 보면 이제 뭐 중국 본토 뭐 테크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샤오미, 예, 뭐 등등 해갖고 이제 중국의 테크주 그 중에 이제 항생지수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그 지수, 그거에 이제 딱 인버스 곱하기 2x가 되는 게 네. 요 뭐 530082번 이렇게 지금 되겠는데 그래도 잘 가네요. 예, 예. 항생테크는 좀 또 특이점이 있는 게 네. 글로벌들이랑 조금 그 시점들로 보면은 좀 디커플링 방향성의 디커플링보다 변동성의 디커플링.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나 또 아니면 같은 아시아권에 한국이나 일본, 뭐 대만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변동성이 막 강한 구간들인데 항생테크는 또 멀뚱하니 변동성을 좀 적게 가져가는 시점이 있고요. 네. 또 반면에 미국이나 또 한국, 대만, 일본이 변동성이 오히려 좀 위축돼 있는 구간인데 거기 가갖고 변동성이 확 터진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또 항생테크의 또 상당히 특징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한 단계 좀 뭐랄까요? 예, 지수의 방향성이 이미 확인되고 나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둘러볼 때 그럴 때 또 활용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게 요 항생테크가 되겠죠. 그 변동성에 있어서의 좀 디커플링이 상당히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특징이 네. 또 막상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또 어처구니 없이 좀 변동성이 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올 3월 달에도 보면은 지수가 1, 2, 3월 달에 갖고 1월 달에 사실 지수가 또 많이 빠졌었죠. 근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이제 작용하지 않다가 엉뚱하게 이제 2월 달 말 3월 달 거기 가갖고는 그러네요. 항생테크는 거기서 막 인버스 오히려 폭등이 막 나타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정점을 딱 찍고 나서는 막 그냥 순식간에 막 이제 또 막 곤두박질도 치고 하는 좀 특징이 있는 게 항생테크 상당히 특징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보면은 항생테크는 요게 일간 차트는 요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딱 기초가 항생테크고 네네.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거꾸로 차트에 곱하기 2가 아까 그 인버스. 인버스가 항생테크. 되는 네. 그런 면들 지금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보면 다음은 이제 은이 되겠는데요. 이제 광물들. 네. 오늘은 요 광물 뭐 은이나 또 원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핫하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지금 양상들 또 보여줬는데 요 은도 과거 보면 뭐 금, 은 해갖고 단순히 이제 귀금속에 대한 그런 개념들로 그렇죠? 뭐 달러에 대한 하나의 또 이제 뭐 보완적인 어떤 성격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은 같은 경우는 최근 뭐 2020년대 이후로는 사실 어떤 그 귀금속의 개념보다는 산업재의 개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있는데 은이 그래서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한 면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좀 회복기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느낌 특히 또 저쪽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들에 있어서 호황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는 그런 시점에는 은 가격이 상당히 또 탄력 있게 오르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반면에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우려감이 있는 그런 시점에는 또 은 가격이 상당히 또 이제 올랐던 게 다시 이제 또 많이 또 빠지는 그런 양상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나타나는 게 이제 그렇죠.
은 가격이 되겠는데 네. 최근 기조 이거는 다 이제 인버스 거꾸로니까 올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 연초 흐름들 특히 3, 4월 달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시점들 거기 보면은 은 가격이 상당히 또 탄력 있게 또 오르는 그런 이걸 거꾸로 이걸 인버스를 갖고선 먼저 보니까 보기가 어렵군요. 예, 은 가격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올 연초 흐름들이 있어서는 또 좀 탄력 있는 상승세 나타나다가 4월 달 그리고 6월 달 하락세 그리고 8월 달에 또 좀 하락세 나타났다가 최근 9월 달 반등이 좀 나타나다가 여기서 이제 신저가로 내려갈까 어쩔까 하고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은 차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인버스 그게 이제 곱하기 2 인버스가 요 530030번 이렇게 되겠고 현재 요거는 딱 거기에 이제 또 반비례해 갖고 4월 달 이후 보면은 1차적인 상승기 눌림목, 2차적인 상승기 눌림목, 3차적인 상승기 눌림목 이후에 오늘 갭을 팍 띄워놓고 있는 그런 양상들 또 볼 수가 있는 은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구리가 되겠죠. 구리. 구리도 역시 또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구리가 되겠는데 구리에 있어서도 올 3월 달 이후에 3월 달 이후 1단계 또 4월 달 5월 달 넘으면서 1단계 하락세 그리고 6월 달 넘으면서 2단계 하락세 그리고 7월 달 8월 달 넘어가면서 나름 또 이제 좀 반등을 어느 정도 도모하는 듯 하다가 또 이 주말 넘으면서 다시 또 이제 또 저점을 향해서 좀 이렇게 약세 흐름들 나타나는 게 구리의 가격 이렇게 되겠는데 네. 여기에 대한 또 인버스가 아까 네, 신한 인버스 예. 2X 구리 그렇죠. 2X 500041번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이것도 오늘 신고가를 뚫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좀 또 은이랑 퍼센테이지는 네. 똑같이 11% 급등인데 이게 좀 위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힘차게 느껴지는 그런 면들. 네. 여기가 항상 고점을 돌파하는 영역 때는 한 번에 다이렉트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보다는 역시 여기서 등락에 대한 변동 그러면서 이제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고점에 막히는구나. 그리고 또 양봉이 나오면 고점을 뚫는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심리적 테스트 구간들을 그래도 한 2번, 3번 정도는 겪으면서 또 뚫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생각은 하셔야 되는 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쵸, 원자재 가격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좀, 지금의 큰 판세는 어떻든 또 인플레잖아요. 시장을 어떻든 상당히 지금 또 작년도 봄 이후로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 맞죠. 그렇죠? 거기서 그쵸? 어떻든 또 미국의 이제 FOMC에 계속 또 금리 빅스텝 이런 것들도 거기서 또 기인한 면들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또 인플레 요인들은 뭐 이전 시간들에도 투자회신에서 운용력의 또 분석 또 이유들을 다 분석은 드렸었지만 그 중요한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딱 기초적인 물품들, 원자재 가격의 급등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인했던 면들인데 네. 사실 보면 올 또 5월달, 6월달 지금 하반기 넘으면서 그 증시가 이제 또 급락하는 면들 또 여러 가지 버블이 꼈던 그런 품목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냉각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도 계속 또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증시가 올 이제 가을 국면들 여기서 이제 또 급락세 버블 꼈던 게 버블이 다 빠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상당히 해소점이 생긴 거겠죠. 인플레에 있어서도 굳이 뭐 빅스텝 해갖고 뭐 0.75니 1%니 하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인플레가 좀 거치는 그런 단계가 나올 수 있는 게 또 올 4분기의 국면들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엮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억제하자고 금리를 올리고 거기에 모든 네. 그 관심과 초점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거꾸로 또 지수 폭락에 있는 그런 면들. 이게 항상 그래서 시장 사이클들이 어떤 시점은 막 폭락을 하고 네. 폭락을 했기 때문에 또 폭등의 동기가 되고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의 동기가 되는 게
시장의 계속적인 반복인데 역시 지금의 단계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가 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팔라듐. 예, 요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품목이 되겠는데. 저는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팔라듐. 예. 네. 팔라듐이 그렇게 뭐 흔한 그 광물도 아니고 하는데, 요 ETF죠. 예, ETF에 왜 팔라듐이 있는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예, 벌써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직전이었던 2020년 2월달, 3월달 넘어올 때 보면은 지수가 이제 800포인트 폭락을 할 때는 또 팔라듐 인버스가 상당히 그래도 한 대박이 났었고 반면에 3월 20 며칠에 갖고 이제 저점을 찍고 돌아 나올 때는 또 3월달, 4월달에 이제 팔라듐 선물 네. 인버스가 아닌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그게 또 대박이 나고 할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이 또 컸던 팔라듐이 됐는데 네. 팔라듐은 백금을 이제 추출할 때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의 일종이다. 좀 백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는데 이것도 좀 산업재 성격은 상당히 좀 강한데요. 그래서 뭐 저 자동차 뭐 배기가스 에 대한 이제 뭐 촉매제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쓰이고 뭐 치과용 또 화학 뭐 등등해 갖고 산업재로서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고가의 그런 광물이다 하는 게 이제 팔라듐이 되겠는데 이것도 증시가 좀 약하고 빠지는 또 그런 국면들이 있어서는 요 인버스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또 주가가 잘 올라가고 반면에 또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나갈 때는 인버스는 당연히 또 급락을 하면서 팔라듐 선물 자체가 또 상당히 뜨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팔라듐이 되어 있고요. 이건 종목 코드가 이제 334700번. 네. 그렇게 또 되고요. 팔라듐 일간 차트, 이게 딱 이제 정확히 역상하는 게 아까 그 인버스에 대한 그런 면들이 되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지수 급락 시기에 활용하기 좋은 종목에 대해서 ETF 여러 종목들, 인버스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상품마다 또 조금씩 특징도 다른 것 같고 그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흐름에 반대되지 않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고 또 예측하고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운용용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8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계속 이에 대한 팁들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방송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요 뭐랄까요? 그쵸. 지수 하락 시, 지수 급락 시 활용도가 높은 이제 ETF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요 방식, 이게 요즘 또 그 옛날과 달리 1시간 동안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또 뭐 온라인, 이거 뭐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또 이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다가 그 1시간 교육받았다는 번호를 또 이제 등록하고 하는 절차들도 있고 또 각 워낙에 품목들 리스크가 또 크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받는 걸까요? 그냥 어떻든 선물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선물이니까. 거죠. 예. 선물자가 사실 주식에 대한 리스크나 이거에 대한 리스크나 변동성 자체로 보면 똑같다고 네. 봐야죠. 그럴까요? 주식도 사실 뭐 그렇게 안전한 품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건 그런 내용들은 이게 8월 23일 날 이미 그 지수 하락 시 활용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선 올려드린 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궁금한 것들 또 보시고 하려면은 요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 그리고 또 명준우 TV 유튜브 거기에 있는 8월 22일 방송 8월 23일 방송이군요. 네. 예, 요거 지수 하락 시 활용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그때 이제 뭐 이 차트들 보면 지금과는 달리 완전 바닥이긴 했었지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고 내일 모레 이제 네.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은 9시죠. 수요일 밤 9시에 역시 이제 또 대변동 장세 특집 방송 12탄. 이게 8월 12탄. 중순부터 시작한 네. 대변동 장세 특집 방송이 어느덧 오다 보니까 또 한 12회차까지 지금 왔는데 글쎄요. 시장 바닥은 한 20회차 정도는 돼야겠죠. 20회차. 그쯤 되면 이제 또 대변동 장세가 아닌 이제 대세 상승 방송
네. 또 드릴 날이 있을 텐데 네. 현재는 어떻든 지금 8월 15일부터 시작했던 그 대변동장세 특집 방송 12탄 내일 모레죠. 수요일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한 설명들 또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9월 28일 수요일 밤 9시 명준우 운영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방송이다 보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월요일이 다 연휴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자의 신에서 만나는 명준우 운영형님은 저희가 3주 뒤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송과 또 이 투자자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시장들 대변동성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 월요일에 항상 우리 운용형님의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오늘 곧 바닥이 나오겠구나 라면서 오늘 시장 보고 희망이 생겼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명준우 운용형님 참고하신 분들은 바닥이 빨리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그에 대한 희망을 또 찾아주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수 급락 시에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도 같이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렸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